자,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입니다. 하나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떠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오늘은 방송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를 보니까요, 60대 이상 노년층 부동산 투자를 주도적으로 했다. 그리고 30대, 40대는 내 집 마련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즉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부동산 투자를 증가되었고 30대, 40대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실제적인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건 통계를 낸 건데 지금부터 4년 전에 그 비율하고 2018년 현재의 비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60대 어르신들은 주택 보유율이 또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4년 전에 비해서 60대 이상의 주택 보유 비율은 27.7%에서 31.4%로 이제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30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주택 보유 비율이 16%에서 2018년 현재는 13.8%로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거고 40대도 주택 보유 비율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하셨고 증가하셨고 오히려 30, 40대들은 부동산 투자를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뭐 강남에 계신 분들이나 뭐 대구 수성구에 계시는 분들 또 부산 해운대구에 계시면서 돈 많은 이제 자산가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가까이 있는 우리 이제 부모님부터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만약 60대 이상인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 그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물론 또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60대 정도 되시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편안한 노후를 이제 대비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실제적으로 보면 뭐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를 안 다니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월급이 아예 안 나온다거나 또 이제 회사는 그만두고 또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신도 그 예전처럼 많은 월급을 받으시기는 힘들겠죠. 저 결론적으로 본다면 소득은 감소된다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소득은 감소되는데 요분들이 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어필들을 하죠. 하지만 그 통계는 이렇게 놓고 보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부동산 투자에 점차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투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웃기는 사실이 굳이 또 비단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낸 요 데이터만 그럴 것이냐 또 그건 아니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016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봐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이제 금융자산의 비중보다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40대 이하는 금융자산 비중이 47.9%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46.9%인데 60대로 놓고 본다면 금융자산 비중이 41.6%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53.4%라는 겁니다. 즉 나이를 들면 들수록 또 어르신들께서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부동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부동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 한국의 부자 보고서를 또 본다면 이제 자산이 50억 원 미만
자산이 50억 원 미만일 때 금융자산의 투자는 45.9%이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48.6%입니다. 그런데요, 자산이 만약에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자산 비중은 36.4%고 부동산 자산 비중은 무려 60.7%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겠죠. 지금 뭐 20대 초반의 대학생들한테 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부동산 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부동산이 뭐 부동산이지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대 분들한테는 뭐냐니까 20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월세나 전세집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부동산하고 관련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서는 신혼집을 구해야 된다. 그게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그러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청춘들이, 즉 20대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고 첫 직장을 잡고 결혼 생활을 앞두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뭐 전세가 됐든 또 매매로 내 집을 사든 또 뭐 대출을 받아서 또 사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이 집을 장만하기는 또 어렵다는 거죠. 또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20대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30대가 이제 뭐 사회생활 해가지고 뭔 큰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60대 이렇게 돼보면 그래도 사회생활 오래 하셨고 그대로 그래도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 주제가 뭐냐면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왜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가? 여러분은 왜 어르신들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어르신들께서도 뭐한다? 수익 창출을 목표로 두시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어르신들께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이유는 좀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버시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이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또 하시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저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은행 예금 이자를 많이 준다면 뭐 굳이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펀드나 이렇게 뭐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은행에서 이자만 많이 주면 그냥 먹고 사시는데. 근데 은행 이자가 지금 2%에서 뭐 약간 더 높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을 예금을 해도 뭐 한 달에 뭐 20만 원도 채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5억을 예금을 할 때도 뭐 한 달에 100만 원 받기도 어렵고 10억을 예치를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200만 원 받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장 속에 있는 예금 통장의 돈은 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왜 부동산을 구입하냐 하면 이 전통적으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연세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뭐한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거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냐 하면 세 번째로 보면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그 어르신께서 최악의 경우 완전히 이제 생활을 못할 정도다. 예를 들어서 월급도 아예 안 나오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그럴 경우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역모기지론이지 않습니까? 역모기지론. 부동산을 정부에 담보 잡히고 이제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해가지고 긴급한 생활비를 여기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 의미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본다면 이제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야 되고 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마지막으로 또 이게 다섯 번째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본인들의 즉 어르신들의 노후는 어르신들이 뭐한다?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혹자들은 이거 어르신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증가된 거는 혹시 자녀들의 돈인데 자녀도 돈을 가지고 명의만 어르신 이름으로 하진 않겠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셔요. 물론 그분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1가구 1주택인데 자녀분 이름으로 사시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아파트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아버지 명의로 이렇게 사게 되면 각자가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명의를 부모님 명의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게 부모님 돈인데 부모님이 1가구 1주택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30대야. 분가래 해가지고 전입신고 좀 딴 데 했어. 그럼 이 30대가 집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 돈으로 해서 이 자녀 명의로 또 뭐 사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증여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 일부러 명의를 억지로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평하기는 말하기는 좀 다소 좀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본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부동산 투자를 4년 전에 비해서 더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 부동산은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부동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나이가 들었어도 부동산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나와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뭐 이렇게 투자 종목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가는 또 우리의 삶과 또 같이 가는 우리의 삶과 같이 가는 동행하는 이제 부동산이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투자는 못할 거야. 또 이게 부동산은 투기꾼들만 투자하는 거다. 이 부동산은 투기꾼들만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어차피 내 집 마련 하셔야 되잖아요. 또 어차피 전세 구하셔야 되잖아요. 기죠? 또 어차피 자녀분들이 커셔가지고 이제 시집 장가를 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또 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또 본인이 준비할 돈이 없다면 자녀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뭐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사신다고 하면 또 월세나 전세를 또 구한다고 하면 누가 우리 자녀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지켜드리겠어요?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